여러분 안녕하세요. 62강입니다. 오늘은요. 자, 농사 시작하는 시기, 유기물 멀칭하는 시기, 좋은 토양 만드는 시기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전에 한번 이제 앞서 농사 시작하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는요. 이게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도시농업이나 이제 귀농교육에 보니까 이제 농사 시작하는 시기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내용을 이제 몇 가지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오해가 있고 잘못된 전달되고 있다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바로 잡아야겠다. 또 이제 정보를 지식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리뷰하게 됩니다. 자, 토양 살리기 30일입니다. 자, 유기물층 두 얘기입니다. 자, 농사 준비 시기, 농사 경영 계획 세우는 시기. 자, 여름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름에 농사 준비하는 이유는요. 저게 이제 귀농이나 초보 이제 농사 시작하신 분 아니면 이제 이렇게 사그룹 모그룹 농사 시작하신 분 이제 무경원의 유기물 멀칭이죠. 이런 농사를 시작하실 때는 어, 여름에 이제 농사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영농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농사 있을 때에 이제 현장을 보면서 준비하는 게 낫지. 영농 계획을 세운 게 낫지. 대개 보면 영농 계획이 저희들 이제 40년 전에 그 교육을 받을 때만 해도 이제 겨울이었거든요. 되게 겨울에 농한기라 해가지고 그때 이제 기술센터 그때는 이제 농촌 지도서죠. 거기서 이제 나와서 순회 강연하면서 아니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교육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영농 계획을 세우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지금도 보면은 이제 그렇게들 많이 하는데요. 농사 베테랑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이나 언제든지 뭐 계획을 세우면서 가능하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제 농사의 매뉴얼을 알고 농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농사 초보자나 이제 귀농하시는 창업하신 분은요. 농사 있는 현장을 보면서 그 지식을 습득하면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리고 준비하는 게 낫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농사 짓는 시기 아닙니까? 여름이. 이제 그래서 농사 정보 수집 최적 시기다. 그 다음에 많은 농사 현장이기 때문에 가서 실전적인 농사 기술을 습득하는 용이하거든요. 뭐 막걸리 설명 들고 이제 농사 잘 짓는 아니면 이제 선배 뭐 그런 배울 곳이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어 얘기하면 또 알려드리거든요.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전적인 농사 기술을 습득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기회가 많다는 거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실전적인 영농 계획을 수립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초보자나 이제 귀농 창업하시는 분 처음 이제 농사에 충분한 경험이 없으시는 이렇게 여름에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농사 현장에서 재배 작물이라든가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보면서 하는 게 낫지. 이제 뭐 문을 찾아가지고 아니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계획 세우는 것. 왜냐하면 지금이 농업이 쉽지는 않거든요. 어렵단 말입니다. 자, 시장 포화죠. 자, 수익률은 낮죠. 제일 어려운 게 수익률이 낮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생산량이라든가 재배 작물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마 도시에서 대기들 많이 이제 세우시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그 현장을 왜 많이 하냐면 이제 지난 10년 동안 이제 창업 교육을 계속해 짰습니까? 또 이제 많은 농민들 만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귀농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농사 이제 시작하시는 분, 어려하신 분들 이제 농사 짓다가 새로 전환시키는 분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거기에 근거 정보를 그 만나본 얘기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뭐 정확하다 볼 수는 없지만은 저희의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많은 농사 현장을 통한 이제 농업 경영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또 여름에가 뭐냐면 이제 농사도 많지만 이제 몸의 텐션도 굉장히 높거든요. 텐션이 높다는 건 뭐냐면 이제 그만큼 머리라든가 쓰는 것들이 실전적인 이제 그런 그 계획이 활발하게 농사 현장이 없는 겨울에도 뭐 좋습니다만은 가능하면 농사 현장에서의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게 훨씬 낫지 않나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자, 가을 농작물 수확하는 시기면서 밭 조성하는 시기다. 토양 만드는 시기, 이제 우리 말하면 이제 유기물 멀칭하는 시기. 자, 겨울은요 토양 살리는 시기다. 대개 보면 겨울에 이제 농한기로 해가지고 겨울에 이제 논이나 밭을 비워두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 토양 살기는 겨울이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봄에 됐을 때 대개 보면 이제 토양 만들고 밭갈이 하고 멀칭 되게 이렇게 뭐 미끄러 먹고 밭갈이 하는 그 농업에서는 뭐 이게 큰 필요 없습니다만은 저희 같은 경우 무경은 뭐 자연농이라 그러죠. 아니면 유기농 같은 경우는요 토양을 좀 살려서 농사 지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거든요. 겨울에 또 비워두는데요. 겨울에 토양 살리는 시기다. 이게 저의 생각인데요. 그리고 또 여름에 농업 경영 계획을 세운 거를 검토하는 시기, 그 다음에 봄농사 이제 뭐가 준비 필요한지 농자재라든가 다시 이제 준비하는 실제적인 영농이죠. 준비하는 시기라 봅니다. 자, 봄은 이제 농작물 이제 파종하는 이제 농사 시작 시기죠. 이제 뭐 작물 심기 전에 이제 마지막에 밭 관리하는 이제 시기도 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월에 유기물 멀칭할 밭농사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농사계획, 영농계획 세우시고요. 가을에 이제 밭조성, 토양 만드는 유기물 멀칭 같은 농사를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관행적인 화학농 뭐나 친환경이나 유기농이나 이 그룹에 미끄럼 넣고 화학비료나 퇴비 같은 거 넣어서 미끄럼해서 뭐 농약 치고 그런 농사 같은 경우는 뭐 이게 굳이 필요 없습니다만은 저희들 같이 이제 무경은 유기물 멀칭에 토양을 살려서 이제 농사를 짓는 자, 이 그룹 화학농을 하더라도 사그룹, 친환경 하더라도 사그룹, 유기농을 하더라도 사그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향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자, 겨울에는 토양 살리는 시기. 겨울이 길지 않습니까? 보통 5, 6개월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늦가을이라든가 11월 달 같은 게 했을 때는 5월 달에 보통 작물 심으니까 그러면 6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버릴 게 아니라 6개월 전 굉장히 반년이거든요. 이게 토양 살리는 그 시기로 이제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봄이 돼서 씨앗 파종이라든가 작물 심기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또 하나 우리가 그 유기물 멀칭 주변의 자원을 해서 멀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초생재배 이제 녹비 작물을 키워서 하는 농사도 있지 않습니까? 좀 규모가 있다든가 아니면 이제 이런 그 유기물 참깨들라든가 벼찌는 구하지 못할 때 또 이제 나는 이제 이런 초생재배에서 이제 멀칭하겠다 할 때에 이제 여름 같은 경우 꽃같이 농사 계획을 세우시고요. 가을에 초생재배 녹비 작물 파종하는 겁니다. 가을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호밀을 많이 하죠. 호밀이 없으면요. 이제 호밀이 이제 구하는 것도 제한적이거든요. 없을 때는 이제 청보리 같은 좀 키가 크면서 좀 그럼 일식해야겠죠. 좀 씨앗을 더 파종해서 이제 파종하는 거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녹비 작물 이제 키우는 거죠. 그 다음에 봄 돼서 이제 멀칭하고요. 녹비 작물을 멀칭하고 이제 작물 심으면 되겠죠. 이때의 녹비 작물을 이제 어떻게 멀칭하느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나 이제 녹비 작물을 무조건 파종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어떻게 키우고 뭐 그런 것들 내용 같은 경우는요. 초생재배 편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만 얘기할 거고요. 오늘은 자, 사고로 벼농사 같은 경우는요. 자, 아까는 밭이죠. 자, 여름에 꽃같이 농사 계획을 세우고요. 가을에 논 만들기 들어가는 겁니다. 꽃같이 밭농사 같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가 가을에 이제 벼 수확하지 않습니까? 보통 콤바인으로 하게 되는데 이 벼칩을 논 전체에 뿌렸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맞고요. 왜냐 그러면 이제 순환적인 우리가 그 밭같이 완전히 멀칭을 못 할 거거든요. 논은 좀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볏짚을 이제 전체 깔고요. 이제 수확한 볏짚이죠. 팔지 말고 대개 보면 이제 그 수확한 볏짚을 다 팔아보지 않습니까? 소목으로요. 그것이 아니라 거기다 깔고 또 저희 같은 경우 사옥으로 논뼈 이제 나중에 벼 편에서 이제 자세히 또 다룰 겁니다만 작물 편에서 볏짚은요 깔되 꼭 이런 그 사고로 논뼈를 하실 분 같은 경우는요 물을 받을 수 있는 논이 최적입니다. 이거를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밭뼈는 아니고요. 저
물 이제 겨울에 물을 못 받을 경우는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조심스럽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실증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논에 물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이제 이게 실증된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추측해가지고 뭐 한 번 해가지고 성공했으니까 당신 아 교육시키고 뭐 이게 성공했다 뭐 그런 것보다는요. 이거는 충분히 그 실증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볏짚을 깔고 물을 받을 수 있는 논이어야 된다는 거. 이게 조건입니다. 자, 물을 받을 수 있는 논이어야 된다. 겨울 내내요. 자, 이제 볏짚을 깔고 이제 10cm 정도, 뭐 10cm 좀 넘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물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을 채우고 그대로 두는 겁니다. 겨울에는 이제 논을 그렇게 두면 이제 논이 이제 물이 있다 보니까 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더 추운 데 같은 경우는 한 15cm, 20cm도 받아야겠죠. 이거는요. 추운 날씨에 따라서요. 뭐 춥지 않은 데 같은 경우는 뭐 10cm 정도. 왜냐하면 물이 따뜻해지면서 물을 받으면서 밑에에 이제 미생물 활발하게 이제 그런 증가시킬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미생물이 증가하고 활발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뭐냐면 이제 여러 이제 동생물들이 활발하겠죠. 특히나 이제 지렁이 같은 것도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봄에 모내게 하게 됩니다. 이 벼편에 가서는 자세히 할 겁니다만 일단은 이제 벼가 이제 조금 이제 늦어질 줄 모르거든요. 그 교육이 대개 보면 이제 벼가 일찍 수확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오늘 이제 기회에 조금 기본적인 거 말씀드립니다. 볏짚을 깔고 꼭 물을 받아야 된다. 물을 받는데 이제 추운 데 같은 건 조금 더 깊이 받고요. 그, 어, 남부 지방 같은 건 한 10cm 정도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봄 돼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제 가을에 얘기해도 되니까. 자, 하우스 같은 경우는 아무 데나 필요할 때 세우면 되겠습니까? 농사 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멀칭도 마찬가지고 휴경기 때 하면 될 거, 녹비작물 파종도 마찬가지. 뭐 2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 시간이 있을 때 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자, 농사 순서는 여름에 자, 농사 준비죠? 영농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제 베테랑 같은 경우는 뭐 굳이 필요 없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농사 시작하시는 분이나 도시농업 하시는 분이나 귀농하신 분들 이제 창업 준비하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시작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에 그리고 또 씨앗을 구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여름에 어디 밭에 보면 이제 수확이 좋고 좀 잘 자라고 좀 씨앗이 괜찮다. 그럼 미리 관찰했다가 거기에 그 주인분한테 이제 미리 부탁을 해놔야 되거든요. 대개 보면 봄에 하거든요. 그러면 좋은 씨앗은 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름에 보면서 씨앗 같은 거 계획을 세우면서 꼭 들어가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가을에 이제 농사 계획에 따라서 면적 아니면 어떻게 뭐 어떤 농업으로 가는 거 개방형 농장이냐 아니면 이제 폐쇄형 농장이냐 뭐 치유 농장이냐 아니면 이제 전업농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밥 만들기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뭐 멀칭에 들어가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씨앗 갈무리 하면서 이제 또 가을은 이제 작물 수확 시기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겨울에는 이제 토양 살리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내년 농사에 검증한 농사 계획을 세웠던 거 여름에 검증하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이제 멀칭이 있으면 이제 추가 멀칭하고요. 그래서 토양 살리게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음식물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잉여 있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웃거름 이건 뭐 웃거름 같은 건 1년 내내 준비하는 거죠. 자, 봄 돼서 이제 작물 심기 들어가죠. 자, 작물 관리가 풀 관리 아니면 아까 이제 녹비 작물 심어서 멀칭해 가지고 되겠죠. 자, 이게 1년 과정의 농사가 아닌가 이제 저희들 사후그룹에서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밑거름하고 농약 치고 제초제 같은 게 뭐 이렇게 들어가는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저희 같은 게 토양 살리는 농사에서는 굉장히 저는 이제 중요하다 보거든요. 자, 여름, 가을, 겨울, 봄을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보통 겨울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영농 계획 세우고 농사 준비하고 그러니까 그 베테랑 같은 경우 괜찮지만은 이제 초보자는 힘들다. 저도 이제 이렇게 농사를 지어봤고 천장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농가들 아니면 이제 농부들을 많이 만났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배우는 기간이 길었고요. 또 많은 내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좀 성공률 지금 어려운 농업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굉장히 디테일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또 앞서 그런 얘기했을 겁니다. 농업은 기술이 없으면 힘들다.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그게서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건데요. 자, 농사 시작 시기 토양 살리는 유기물 멀칭은 가을이다. 자, 가을에 유기물 멀칭하는 이유는요. 제가 권장하는 이유죠. 유기물 최적 시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멀칭용 유기물이 많은 시기다. 우리가 참깨 때라든가 여름에 나오지 않습니까? 또 가을 되면 이제 여러 이제 볏짚 같은 것서부터 여러 뭐 콩대 같은 것도 여러 가지 구할 수 있거든요. 제일 흔하거든요. 봄 되면 거의 없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태압을 한다든가 뭐 농촌에 구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가 좋다. 수확하자마자 얻을 수 있는 것이 많거든. 제가 멀칭 같은 경우는 이제 할 거면요. 이제 8월 말부터 이제 빠르면 8월 중순 조금 될 겁니다. 그때부터 참깨대가 나오거든요. 이런 참깨대 같은 건 뭐 대개 보면 태워버리니까 과수에 뭐 깔지 않는다면요. 제가 이제 농사지면서 돌아보면 거의 대부분 태워버립니다. 많이들요. 쓰는 분은 뭐 굉장히 적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보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6개월 동안에 긴 겨울이죠. 반년 동안에 토양 살리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멀칭했을 때에 이른 봄이 돼가지고요. 미생물 활발하기 때문에 그 온도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토양이 매일 빨리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령 이제 첫이 아니고 이제 6일 멀칭 해가지고 계속 지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작물들이 그 냉해라든가 동해를 덜 받거든요. 멀칭했을 때는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멀칭의 효과인데요. 그래서 미리 했으면 좋겠다. 또 멀칭하는 게 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가을만이 아니고요. 뭐 가을에 권장하는 거죠. 이른 봄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1월, 2월 달에도 하시는 분들 계시고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이제 봄 되가 또 4월, 5월 이제 작물 심을 바로 앞서서 이제 할 수도 있고요.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농가의 상황에 따라서 또 이게 또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제 가을에 시작하는데요. 근데 가을에 시작을 권장하지만 단점도 있긴 있습니다.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이고 어떤 분한테는 이게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최고의 그 시기로 보는데요. 이제 봄에 1, 2월 했을 때와 봄에 이제 4월 했을 때 장단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 자, 장점과 단점이 뭐냐면 멀칭 시기에 따라서요. 전년도 가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10월 말부터 12월 초 그 사이 되겠죠. 그럼 가을 되겠죠. 그때 6개월 또 이제 멀칭했을 때 6개월 동안에 이제 토양 살리는 큰 장점이죠. 이게 그때 멀칭했을 때는 5월 달에 작물 심기 전에 이제 토양 살리는 6개월이란 긴 시간이 있으니까요. 이게 장점이라 그러면요. 단점은 뭐냐면 봄 농사할 때 보면 잡초가 올라옵니다. 작물 심을 때 5월 달 보면 보통 4월 달 돼 가면 이제 3월 이제 아니면 이제 그 따뜻한 남부 지방 같은 경우나 제주 같은 경우는요. 보통 12월 달부터 이제 잡초가 올라오거든요. 우리가 보리가 자르지 않습니까? 겨울에 풀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봄 농사할 때 잡초들이 쫙 밭을 덮어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멀칭했으니까 더 빨리 자라겠죠? 따뜻하니까요. 멀칭 속에는 이제 온도가 뭐 1도에서 2도 정도 더 높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분은 이제 3도란 얘기도 하는데요. 미생물 활발하니까 충분했을 때, 많았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퇴비 만든 열이 나듯이 이런 미생물이 많으면 이제 거기서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면 이제 온도가 이제 지표면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멀칭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추운 거를 막아주게 되죠. 거기다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따뜻하니까 이제 잡초들이 빨리 올라오거든요. 그 우리가 멀칭하는 곳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잡초가 많다는 거죠. 단점이죠. 그 다음에 봄에 2, 3월 멀칭했을 때도 이제 한 2, 3개월 더 토양 자생력 높일 수 있죠. 뭐 시기에 따라 틀립니다만 2, 3개월, 2월달, 3월달 할 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되겠죠. 1월달 같은 경우는 또 4개월 정도 이제 토양 살리 자생력 높이는 미생물의 이제 서식 환경을 늘릴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됩니다만 단점이 뭐냐? 이때도 이제 잡초가 올라오기 시작하죠.
이제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토양이 긴 6개월도 살리는데 또 잡초가 더 자라고요. 또 봄 4월 달에 이제 멀칭했을 때 바로 작물 심기 직전이죠. 뭐 멀칭하면서 작물 심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토양 살리기는 안 되죠. 그냥 곧바로. 근데 장 이제 장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잡초 발생 없이 농사 시작한다는 거죠. 단점이 아닌 장점이죠. 대개 보면 이렇게 많이들 하거든요. 멀칭에 봄 돼가지고 작물 이제 심기 전에 이제 멀칭하고 바로 작물을 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잡초 없이 가능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대개 보면 그 제가 이제 귀농교육서부터 아니면 이제 도시농업 교육 또 도시농업 교육 또 전문가 강사들 양성하는 교육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도시농업 강사로 또 그분들이 또 강사를 또 키워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정보들 접해 보는데 이제 가을에 농사 시작이다 많이 하거든요. 어떤 분은 이제 보니까 이제 멀칭 우리가 무게운 멀칭을 많이 하거든요. 권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것들이 다 내용에 다 빠져버렸고 이제 또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인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잡초 발생 잡초가 뭐라 했습니까? 흙을 살 수 있는 기회도 되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뭐랄까 누락돼 있고요. 그다음 잘못 전달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 시간까지 보시면은 확실히 알 건데 그래서 무조건 이제 선택이 나는 가을이다. 근데 잡초가 발생한다. 근데 잡초를 이용하게 되면 더 좋은 거거든요. 근데 4월 달에 보면 이제 잡초 없이 씻자마자 그랬을 때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자생력이 없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시간이 없을 때는 봄에다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는 거. 근데 단점도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 다음 시간까지 보시고요. 다음번에 교육에서 그 시기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걸 참고하시고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장단점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인터넷에 뭐 교육으로 이제 전달되는 내용에서 이제 이런 뭐랄까 오류적인 아니면 누락된 부분이 좀 이제 뭐랄까 이제 뭐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꼭 다음 시간 강의 들으시고 이제 멀칭 시기를 정확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